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익 왕초보도 20일이면 끝난다. 기본 개념 완성 마스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을 시작하시는 분이 모두 다 들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좀 토익이 처음이다. 나는 영어가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 모두 대한민국 모두 다 들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정말 기초가 탄탄해지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의미 있는 시작으로 day 1 명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명사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명사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토익의 관점에서, 토익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명사의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 명사의 기능, 그다음에 모양 등을 토익에 맞춰서, 여러분이 토익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토익은 항상 100% 명사를 출제하는데, 그 명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명사의 출제 유형을 알아야 명사가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한 그 기본기를 다져야지만 독해, 더 나아가 독해도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기 다지는 개념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 명사 들어갑니다. 자, 명사란 무엇입니까? 명사란 말 들어봤는데 명사가 무엇일까요? 명사란 무엇일까요? 자, 명사는 모든 것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명사가 명자가 이름 명자를 쓰죠. 그래서 영어로 noun이라고 하는데요. noun.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그래서 명사는 어원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름을 다 명사라고 하는데 book, company, information, employees, circumstance 이런 토익 단어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런 느낌의 단어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가 대강 이런 느낌이구나. 모든 것의 이름이구나. 이걸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토익 입장에서 명사가 어떻게 생긴 애들이 명사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토익에서는 어떤 형태의 명사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가. 자, 첫 번째가 여러분이 뭐로 끝나면 명사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냐면 ment, month 이런 식으로 발음되죠. 되죠. 그래서 management, establishment 이런 단어들이 ment형 기출 명사입니다. 기출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단어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정답으로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익에서는 자주 내는 명사 형태로서 ment형을 많이 냅니다. 토익에 나오는 단어들이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 토익이에요. 그래서 International Communication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화에 쓰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MENT로 끝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TION도 정답이 돼요. TION도 명사구나 보시면 되고요. Production, Foundation 이런 단어를 제가 엄선해서 보여드린 거죠. 제가 이 단어를 선택하는데 한 단어 생각하는데 한 5분 정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아주 대표적이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심지어 시험에 자주 나오고 토익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만나게 될 그런 단어들을 제가 선별한 겁니다. 그게 production과 foundation이에요. 그 다음 SION 비슷하죠? SION, 션 이렇게 발음이 되죠. decision, conclusion 이런 단어들이 기출 단어입니다. decision, conclusion. 그 다음 ITY형 명사 productivity, 생산성. 이게 뭐냐면 이제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능률을 말하는 거죠. productivity.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는 없다. 제가 오프라인 때도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1강이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오프라인에서 I can't speak English. 이런 말 들어봤어요? I can't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I can't speak English. I can't speak
English라고 보통 말하지 않아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I don't speak English. 실제로도 I can't speak English라고 말하기보다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I don't speak English라고 말하죠. 자,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도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나 영어 못해.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라는 것은 언어고요. 그냥 언어는 내가 연습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원래 영어가 안 돼. 뭐 문법이 안 돼. 그런 건 말이 돼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시면 되는 건데 예전에야 영어를 접하기 힘들었으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인터넷 등 서적 막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나는 못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언어는 능력이 아니에요. 언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그냥 발음을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많이 하실수록 잘하는 거지. 근데 나는 못해. 그게 아니란 얘기죠. 못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면 다 된다니까.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미국 사람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못해가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영어를 못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안 하신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 거죠. 하면 된다. 언어는 그냥 하는 만큼 느는 거예요. 근데 막 급하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막 하루아침에 영어가 막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막 하루아침에 되는 이런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쓰면 느는 거고 안 쓰면 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강해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잘하는 편인데 영어를 저조차도 영어를 안 쓰기 시작하면 점점 줄 거란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능력이 아니고요. 어떤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생활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많이 쓰고 많이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안 쓰면 안 되는 거지 능력은 아니더라. 그래서 I can't speak English가 아니라 I don't speak English. 근데 여러분은 don't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I do speak English.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그냥 발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시면 돼요. productivity. 그럼 하시면 돼요. productivity. 따라 하시면 되겠죠. productivity.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강의를 들으시든 하시면 돼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냥 따라 하는 건데. productivity. productivity. activity. 이런 거. 기본적인 단어, 명사죠. ER형 명사입니다. worker, supplier. worker, supplier. 따라 하시고 계시죠? 하는 거예요.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SIS 이런 거 특이하죠. SIS형 명사를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생활 영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국제적인 좀 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문서에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도 등장을 하는 거죠. 발음 보시겠습니다. analysis, analysis, diagnosis, diagnosis.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익이니까. 자, 이번에 EE도 신기한 단어죠. EE도 명사예요. 그래서 employee, 직원, attendee, 얼마 전에 시험에 나온 참석자. SE도 특이하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SE도 특이한데 특히 이 단어 중요합니다. response, response. 그러니까 뜻이 두 가지인데 응답도 되고 대응도 되고 response. applause, 박수. applause. ANC입니다. maintenance, maintenance. attendance, attendance. ing도 ing 조심하셔야 돼요. ing가 다 명사는 아니죠. ing가 동명사 이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배우는데 현재 분사 이런 것도 있고요. ing로 끝나는 형용사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ing가 명사인 경우를 암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ing가 붙었다고 모두 다 명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게 소중한 자료인데요. sitting. 전체적으로 좌석을 통틀어서 말할 때 sitting. training. 이런 것들이 기출 ing형 명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생긴 애들이 토익에서 명사로서
출제가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 이렇게 생기면 명사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명사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정답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출제되는 명사의 자리. 빠밤. 자, 첫 번째 명사라는 것이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꼭 물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어죠. 주어는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데 특징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더라. 그래서 잘 보시면 동사가 is인데요. 그보다 앞에 있으면 얘를 주어라고 부르고 약자로 s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information is available. 그래서 information 이 자리가 명사 자리. 명사는 약자로 n으로 할게요. information이 왜 이 자리가 명사가 돼야 되냐면 동사보다 앞에 있는 주어고 해석이 은는 이가가 됐을 때 주어라고 부르며 이 주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어니까 명사다. information is available. information 따라 하시고 계시죠? information is available.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영어는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냐 안 하냐의 선택 문제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information is available. information is available. 자연스럽게. 자, 두 번째 명사가 출제되는 자리는 동사 뒤인데 바로 목적어죠. 해석은 을를로 해석이 되고요. 을를. 그래서 뭐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을를로 보통 했을 때 말이 되면은 목적어라 그래요. 이런 동사들을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동사들이 타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한다. 정보를.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쓰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명사는 무슨 기능한다? 주어 기능, 목적어 기능. 따지고 보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도 명사가 나오고 뒤에도 명사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 앞뒤로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동사 중에 타동사가 아닌 동사들은 명사가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타동사를 조건으로 했을 때 동사 뒤로 목적어가 명사로 나올 수 있다. We need information. We need information.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 전치사 뒤에 시험에 나옵니다. 전치사라는 것이 있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하고 전치사하고 결합을 하면 수식어가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수식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안 나왔어요. 명령문이라서 you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please 부사죠. 뭐뭐 하십시오. 이 please 부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령문 앞에 please를 쓰기도 하는데 뭐 쓰지 않아도 되죠. 근데 명령이라는 것은 항상 you한테 하니까 굳이 you라고 쓰지 않아도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명령문이라고 부릅니다. 해석은 뭐뭐 하십시오. call us 목적어죠. 우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뭐를 얻기 위해서? 추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전치사 for를 기준으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결합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명사다. 전치사 뒤에도 명사를 씁니다. 정리해보면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 전치사를 P라고 했을 때 전치사 preposition, 전치사를 기준으로 또 뒤에 나오는 것을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연속되기보다는 동사나 전치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를 주어라고 부르고 이를 목적어라고 부르고 이렇게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따져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문형이 나오게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사는 무슨 기능이 있다?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혹은 전치사와 결합 이 세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토익은 이걸 출제하더라.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연습을 통해서 명사가 시험에 나올 것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명사 문제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blank 주어 have been sent 동사입니다.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하죠. have been sent, 보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have been sent, 보내졌다, 동사고요. 나머지는 수식어입니다. 전치사죠. to all of our members, 우리 멤버들에게 주어가 보내졌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가 봐도 주어 자리죠. 왜냐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주어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 자리고, 주어 자리면은 무슨 품사를 쓴다? 그렇죠. 명사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A번과 B번 중에서 명사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어때요? 쉽죠? 네. 토익 문제가 다 쉬운 건 아닌데 이런 식의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다른 함정을 넣을 수도 있어요. 명사를 2개를 넣는다던가, 원래 보기는 4개인데 제가 2개만 썼어요. 원래 보기 4개예요. 4개가 다 명사로 나오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명사를 하나만 출제한 경우는 매우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겠습니다. B네요. invite는 동사고 invitations가 명사죠. 그래서 올바른 명사를 고르셔야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를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로서 정답이 B가 됐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교환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그냥 강의만 보셔도 괜찮은데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는 명사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명사를 고르셔야 돼요. 자, 첫 단추가 잘 껴졌네요. 주어는 명사 자리다. 두 번째. 자, 역시 마찬가지 문제네요. 역시 주어 자리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are scheduled가 동사네요. 이렇게 BPP가 이렇게 생겨도 동사입니다. 동사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동사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식어죠. for가 전치사고 수식어예요. 구조가 주어, 동사, 수식어 구조고요.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일정이 잡혀 있다. 언제로? 다음 주 토요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뭐가 다음 주 토요일로 일정이 잡혀 있죠?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명사인데요. A랑 B 중에서 어떤 게 명사일까요? 앞에서 배웠죠. TION으로 끝나면 명사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명사는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정답이 B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renovate는 S가 똑같이 붙었지만 동사고요. renovations, 복수형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TION을 끝난 명사고 수리 작업이 다음 주 토요일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래서 be scheduled for 기출인데요. 언제로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토익 기출 표현입니다. be scheduled for. 주어를 찾는 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마찬가지 문제죠. 역시 주어를 찾는 문제였고요. 역시 주어를 찾는데 명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명사를 고르는 문제고요. 동사가 여기가 주어 자리고 동사가 has increased가 동사네요. 그리고 얘는 타동사가 아니다 보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수식어가 나왔어요. 이런 걸 부사라고 불러요. 부사. 그래서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를 취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목적어가 안 나오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 그럽니다. 자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어는 마지막 for the last 4 months 이 부분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수식어, 주어, 동사, 수식어로 구성이 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어를 골라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게 명사라고 배웠어요. 이제 ITY로 끝난 B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뜻은 생산성이고요. 발음은 productivity.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단어네요. productivity.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증가했다. sharply. 날카롭다는 뜻이죠. sharply. 급격하게 증가했다. 동안, 지난 4달 동안. last 4달 동안. 그래서 productivity has increased sharply for the last 4 months.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읽는 것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걸 듣고 또 따라 하시고. 이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잘하냐 못하냐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합니다. 언어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냥 선택이에요. 내가 이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다고 느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에요. 왜냐면 많이 하면 잘하는 거고 안 하면 못하는 거지. 이게 수학이랑 달라요. 그래서 다른 공부와는 다르게 언어라는 것은 그냥 많이 할수록 잘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하시기로 했으면 선택을 하세요.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sharply for the last 4 months. 자, 네 번째 문제. 이번에는 포인트가 for네요. 이걸 전치사라고 부르죠. for, 그 다음에 소유격, 나중에 배우죠. 그 다음에 명사를 쓰고 이만큼이 수식어가 되는 거고 아직 문장에서 주어가 나오기 전에 수식어부터 나오는 그런 문형이네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컴마,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네요. 그래서 전치사와 결합을 하려면 이 자리에 역시 명사를 써야 되는데 A랑 B 중에 명사는 이렇게 생긴 A가 정답이네요. 발음은 convenience, convenience, 편리. 당신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위해 우리는 수식어 여기까지 수식어고 우리는 제공합니다. provide, 제공합니다. 추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고객들이 편하도록, 당신들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For your convenience, w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전치사 뒤에는 명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명사의 기능 중에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그죠? 바로 동사의 목적어죠.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주어는 we, 동사는 need to complete. 여기까지 동사입니다. 보통 to 부정사라는 게 있고요. ing라는 게 있고요. pp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동사를 여기까지 다 동사로 보시는 거지. 그래서 to 부정사, ing, pp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to 부정사 포함해서 같이 동사로 보는 방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성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o complete.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나왔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이제 목적어 자리인 거지. 여기가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고 목적어 자리는 명사를 쓴다. 그래서 명사를 고르려면 우리가 배운 단어 tion으로 끝나는 것을 목적어로 하셔야겠죠. tion으로 끝나는 construction이 정답이 되네요. construction. 쉽죠? 자신감이 붙죠? 그럼 얘는 뭘까요? 수식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발음은 construction. 따라해 볼까요? construction. construction. 너무 이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오늘만 할게요. 영어는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냐 안 하냐의 선택입니다. 하시면 돼요. construction. 이거 뭐 못해? 따라하는 거 누가 못해요? construction. 자꾸 하다 보면 늘는 거, 잘하다 보면 더 재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보시다시피 A였어요. construction. 그래서 명사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를 다 공부했어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물론 이 문제보다는 조금 더 길고 보기도 4개가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기본기를 잡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명사의 기능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자, 명사의 기능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면 주어 기능, 목적어 기능, 전치사와 결합하는 기능이 출제가 되고요. 앞에서 복습을 또 해보시면 알겠지만 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로 출제되는 명사의 생김새를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공된 자료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직접 제가 만들어 제공해 드리는 추가 자료, 명사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캐블러리를 많이 외우셔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외우실 부분 추가 자료 제가 제공해 드렸으니까 이 강의 끝나고 데이 1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PDF에 나와 있는 추가 자료를 공부해 주시면 그저에서야 이제 1강 데이 1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쉽게 배울 텐데요. 다음 주제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고 형용사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사보다 좀 더 중요한데요. 2강 때 여러분 또 재미있게 영어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이다 말을 하시면서 재미있게 저와 함께 정확한 형용사의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1강을 들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 반응은 예상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예상이 돼요. 첫 번째 반응은 선생님 너무 쉬워요.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딱 좋습니다. 이러신 분도 있고 선생님 어려워요.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 특히 이 강의가 너무 쉽다고 생각이 되시면 요거랑 비슷한 개념의 다음 레벨의 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랑 같이 요 강의가 쉬우면 그 다음 레벨 좀 더 수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강의가 500에서 700으로 가는 그런 제목을 가지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500에서 70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1강을 들어보셨는데 이게 너무 쉬우시면 요 강의로도 들으시면 좀 더 맞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는 강의를 찾아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어떤 강의를 들을지 모르겠다. 그럼 아시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 이런 수준인데 제가 이걸 들었는데 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의 수준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런 강의를 일단 찾는 것이 인강을 잘 듣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 1 끝났고요. 여러분 데이 2에서 모두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